8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전 단계는 그냥 몸풀기. 가벼운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답해 드릴게요. 고양이를 기를 때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행을 마음대로 못 가고요. 외출할 때 돌아오는 시간에 대해서 항상 제약이 생기는 게 일단 단점입니다. 그리고 옷들이 다 그냥 털에 더럽혀져 있다. 뭐 빨래를 해도 검은 옷에 박혀 있는 털들이 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돌돌이를 아무리 열심히 써도요. 그런 거는 다 제거 안 되고요. 그리고 집이 좁아집니다. 사람 것만 두고 살 수가 없어요. 점점 고양이 용품이 늘어나고 환경 풍부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하라 사막이 펼쳐집니다. 왜냐면 고양이는 화장실 모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청소기를 2번 돌리지만 내 집에 항상 깔깔거리는 모래가 여기저기 바닥에 항상 있다. 그러면 고양이를 기르는 장점이 뭐냐? 고양이 있다는 거. 고양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마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단점들이 크다고 하면 뭐 크을 수 있지만 고양이와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소소합니다. 별로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오늘 변기에 빠지고 모래에 빠진 고양이를 빨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 무료한 내 일상에 이런 즐거움을 주는 고양이. 어떻게 한번 길러보실란가요? 도태되지 말자님이 고양이가 없는데 전 이걸 왜 보고 있을까요? 도태되기 싫어서. 고양이에 대해서 모르면 요즘 사회는 도태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요. 고양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케바케고 양반양이에요. 근데 초등학생은 제가 봐서 평균적으로 고양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조기 교육이 잘 돼 있고 순하고 착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초등학생이면 은율이 보셨죠? 오레오 치즈. 네. 오래오래 치즈. 은율이 같은 집이면 너무 사랑합니다. 최소 4학년 이상일 때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학년인 경우에는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고양이 만져보고 싶죠. 너무 사랑하니까 막 마음대로 뽀뽀하고 싶죠. 그러다 보면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배변 변효 실수하죠. 식욕 떨어지죠. 아프죠. 숨죠.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충분히 그 책임과 고양이에 대한 습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입양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먹은 입으로 고양이한테 뽀뽀해도 되나요? 고양이한테 문제 될 만한 뭐 초콜릿을 바르고 뽀뽀하고 이런 게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입에 조금 뭐 묻은 걸로 해서 독성이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서 그 정도 뽀뽀는 충분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양젤리 꼬순내가 조금씩 다른데요. 사모님과 애기씨도 꼬순내가 좀 다른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다 달라요. 신발 벗었을 때 발냄새 다 다르죠. 발냄새, 암내 비슷한 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땀이 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잘 증식하고 얼마만큼 이 세균들이 잘 배합돼 있고 땀량이 얼마나 많은지, 요걸 얼마나 열심히 평소에 그루밍 하는지에 따라서 이 냄새가 좀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냥 꼬순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꼬순내에서 끝나야 돼. 맡았더니 약간 비린내, 약간 쓰레기 냄새 이런 게 나면 이거 뭔가 세균총이 깨졌다거나 발에 염증이 있다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다거나 치아, 잇몸에 뭔가 염증이 생겼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평소에 꼬순내도 잘 한 번씩 맡아보십시오. 어제까진 꼬순내였는데 오늘 봤더니 에이! 이래. 이거는 그러면 뭔가 아픈 거야. 애기씨 촬영 전에 화장실 갔다 왔어? 방금 똥 싸고 살짝 밟고 비킨 냄새인데? 분수량 늘리시려고 습식 사료를 구매하셨대요. 근데 겔화제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안 좋은 건지. 겔화제가 들어가 있으면 고양이한테 무조건 나쁘고 염증성 장병증을 유발한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오해입니다. 적당히 사용하느냐, 많이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고양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겔화제가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이 습식 자체가 어느 정도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량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죠. 요 연령대에 습식을 급여하시는 거는 좋은 선택이긴 해요. 수분 섭취량도 늘려주고 양질의 단백질 공급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나이 맞춤 습식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순히 겔화제가 들어있어, 들어있지 않아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거는 어렵다. 그리고 최적성을 평가하기도 어렵다. 샤워하기 전에
전에 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데 알몸으로만 있으면 얌전하다가도 달려와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 자, 알몸일 때 공격당하는 집사님들이 꽤 많아요. 왜냐? 말 그대로 온전히 가죽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고 뜯고 사냥감으로서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꼭 알몸일 때 공격을 하는 거 외에도 애들이 발목이나 손처럼 이 가죽 상태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을 놀이 공격성으로 많이 공격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에너지 레벨은 높은데 평소에 사냥놀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어느 정도 이제는 익숙해진 거예요. 알몸이 됐어. 와싸, 쥐고기다. 한번 물고 뜯고 해볼까? 하고 막 달려들면 집사 막 놀라고 막 이런 상황이 얘는 완전 이제 놀이 상황이 된 거야. 루틴이 됐군요. 루틴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안돼 교육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씻으러 들어갈 거야. 알몸 상태가 될 거야 라는 게 있으면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난이도 있는 먹이 퍼즐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얘가 신나게 이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탈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왜 유혹을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샤워실 그 안에서 옷 벗고 씻고 나오시면 훨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도가 덜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나게 많이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알몸 놀이 공격성, 이건 그냥 진짜 사냥놀이 실컷 하고 싶은 애들 대부분 이런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 둘 다 중성화를 완료했는데 마운팅 행위를 할 수도 있을까요? 아, 네. 고양이들도 놀이의 목적과 서열을 잡는 목적으로 마운팅 행위를 하고요. 그 마운팅 행위가 자주 관찰된다 그러면 올라타서 목을 물고 마운팅을 하는 가해자 고양이가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너무 못 놀아서 심심한 상태로 보면 돼요. 그것도 그냥 마음의 병에 가깝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가끔 하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가끔 하는 거는 뭐 원래부터 좀 남아있는 놀이의 행동인데 그게 너무 집착적으로 자주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에볼루션 플러스 발라주는데 첫째가 둘째를 그루밍 해주면서 바른 부위를 다 핥아버려요. 핥아 먹어서 독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량 조절이 돼 있기 때문에 핥아 먹는 애가 이것 때문에 급히 뭐 간이 아야 뭐 신장이 아야 이렇게 될 일은 없어요. 예방 목적으로 구충을 했는데 다 핥아 먹어서 유효 성분이 없어질 수는 있죠. 흡수가 되기 전에 핥아버리는 상황이 되면. 보통 저는 담요 과정인 경우에 바르는 구충제를 사용을 하시면 최소 2시간 정도는 서로 바르는 부위 그루밍을 못하도록 격리하는 걸 오히려 추천드리기는 해요. 아니면은 핥으려고 할 때 그걸 좀 제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핥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말 최종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적응시키는 게 많이 미안한데요. 이사 적응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춘식이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 안에 이를테면 뭐 이런 박스도 있을 수도 있고 캣타워도 있을 수도 있고 냄새가 듬뿍 묻은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넓은 공간 말고 방 한 공간을 춘식이 기본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시는 게 좋고 그 공간부터 적응시키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로 평수만 바꾸어서 이사한 집의 경우가 있었어요. 평형은 넓어졌지만 구조는 거의 똑같았거든요. 기존에 쓰던 물품 같은 거를 배치를 그대로 하고 옮긴 거예요. 원래 예민한 친구인데 새로운 집으로 갔는데 좀 헷갈려 할 정도. 속았어? 이게 뭐지? 다른데 익숙하네? 요런 느낌이 나게 이제 기본 세팅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이사 가기 전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아예 안정제 먹이면서 새로운 공간 적응시킬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좀 덜 불안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루 2번 우황청심환처럼 동물병 내원하기 전에 먹는 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먹이는 것까지 함께 하셔야지 훨씬 더 빨리 적응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휴머님? 털? 절반이 지금 다 사모 털이 봐요 이게 카메라에. 저 먹으면 헤어볼 토할 것 같아요. 아방 자주 해주세요. 많은 도움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제 상황 될 때마다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라이브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저희가 편집 영상을 공개를 하는 시점이 있고요. 멤버십 가입하신 우리 임금님들께는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또 우리 사모님 애기씨 귀여운 영상들이 종종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있어. 항공계. 추가적으로 닥터팰리스 엄청난 막 할인 쿠폰 마구마구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사모 퇴근하는 거야? 정확히 안 해. 사모는 마무리 멘트 좀 할 좀 되면 싹 벗어나. 고양이들과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또 만나요. 안녕.
애기씨도 안녕. 애기씨. 안녕.